네, 오늘은 25년 1월 뉴욕 연은의 소비자 전망 서베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기 직전에 어제는 사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사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저처럼 미국 경기가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특히나 이제 소비자들 대상으로 심리 기대 지수는 얼마든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갖고 들여다보지 않는데, 그럼에도 제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보고서 중에 의미 있게 담고 있는 부분이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매달 나올 때마다 이 부분만 별도로 캐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2월달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들의 노동시장 평가는 1월보다 더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1월 데이터도 사실 직전달 대비 악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더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죠. 다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한 수치만 놓고 본다면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월달 데이터에서 2월달 데이터의 변화가 문제가 있기보다는 1월달 데이터가 상향 조정이 됐고 거기서 부정적인 평가로 인식이 된 거기 때문에 절대 수치로만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이런 흐름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긍정평가를 한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이 파란 선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고요.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계속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는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비율이 상승하던 가운데 어김없이 찾아왔고,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줄어들 때 발생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의 위치를 과거 흐름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차트를 보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2월달 소비자들의 노동시장 평가는 긍정적 평가가 줄었고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이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말한 소비자는 33.4%고요. 1월달 데이터가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 감소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소비자는 16.3%입니다. 1월달 제법 크게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은 안 좋긴 하지만 1월달에 비해서 급격히 나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노동격차, 한마디로 일자리 풍부하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구하기 어렵다라고 뺀 수치가 되겠죠. 이거 빼면 대충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지금의 흐름 자체가 17.1%포인트로 더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상향 수정이 된 거에서의 감소고요. 직전달 데이터가 큰 폭의 상향 수정이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의 위치가 24년 9월 노동격차가 12.7%였거든요. 여기서의 반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부진한 낮은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격차는 바닥권에서 정체 행보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노동시장의 흐름 가운데 전반적으로 뉴욕 연은의 소비자 전망 서베이 중 노동 데이터 부분만 좀 확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면 향후 3개월 이내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평균 확률에 대한 응답입니다. 직전 달이죠. 24년 12월이 50.25였는데 이에 비해 직전달 대비 2.59% 더 높아진 것으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팬데믹을 제외해 놓고 보면 지금 1월달 51.54라는 이 수치는 2014년 11월 이후 최저치에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낮은 레벨이고요. 22년 11월 고점이 58.2였습니다. 이 시점을 기록한 이후에 빠르게 하락을 했고 최근에 또 급격한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은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던 구간이었죠. 작년 하반기 구간인데 이후에 재차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고 지금은 거기서 소폭 반등한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해고가 되고 3개월 내 새 직장을 찾을 가능성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가 유지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실직자들이 빠르게 재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은 실업기간의 평균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1월달 데이터가 22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변화고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게 핵심이겠죠.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장기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기간의 중앙값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 10.4주로 나왔는데 지난달 대비 변함이 없었고 마찬가지 계속 증가 추세가 되는 거 확대된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해고는 현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채용도 제한적인 상태가 함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기간 연장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현재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죠. 다만 이런 부분은 속도의 문제이고 방향성이 달라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최근 머스크의 도지가 공무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들도 상당히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비단 공무원의 비율로만 볼 게 아니라 공무원들로 파생된 하청업체들까지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이런 고용 해고에 대한 움직임은 급격한 실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심리적 부분의 요인으로 크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가 있고 지출을 줄이고 이런 전반적인 소비 감소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향후 12개월 동안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을 평균 확률인데요. 14.2%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달에 비해서 더 늘어났고 12개월 평균이 13.6%인데 이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죠. 집계 이후 2013년 6월 이후 전체 평균이 14.1%입니다. 이보다도 높은 게 현재 1월달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을 평균 확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급격히 치솟진 않았지만 전체 평균보다는 소폭 높은 부분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전체 평균은 팬데믹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의 수치가 포함된 평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있는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2년 2월 10.75% 바닥을 기록한 이후에 저점이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증가 추세가 재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가게들이 실업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급격하게 나타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 데이터는 이런 추세와 흐름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나타난 결과치는 대부분 실제 우리가 증시의 충격이라든지 경제 팬더멘털의 영향을 받은 후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방향성이 어느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고용 데이터를 보는 중요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다음은 향후 12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평균 확률이죠. 1월달 19.88로 기록이 됐는데 직전달 대비 1.69%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12개월 연속 평균이 19.7이고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전체 평균이 20.3인데 이보다는 또 낮은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되기보다는 과거 이 구간보다는 레벨이 다운돼서 낮은 수준에서 정체 횡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한마디로 직장을 잃게 되면 3개월 내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고 있는 거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향후 1년 동안 직장을 잃을 확률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확률은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면모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흐름 가운데 연체율 전망 보겠습니다. 향후 3개월 동안 최소 납부금입니다. 지불하지 못할 평균 확률에 대한 수치인데 직전달보다는 마이너스 0.84%포인트가 줄어서 13.3%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뚜렷한 증가 추세를 확인해줬고 직전 12개월 평균이 12.96입니다. 이보다 높은 수치죠. 그리고 전체 평균이 12.2인데 이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기대치는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2017년 1월 이후에 팬데믹을 빼고 가장 높은 수치에 도달을 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를 달리 표현하면 미국 소비자 7명 중 1명이 향후 3개월 내 연체 상황을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 변화죠. 더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년 전보다 더 나은 상태라고 응답한 보고자는 줄었고 더 나쁜 상태라고 보고한 응답자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흐름 보게 되면 더 나쁜 상태죠. 이 파란색 차트 보시게 되면 과거 대비 높은 수준에서 어느 정도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상당히 높은 나쁜 상황에서 고착화된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처해 있지만 지금 이 상태보다 더 나쁘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인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더 나은 상태죠.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응답한 비율은 마찬가지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가구의 비율이 낮은 수준에서 계속 정체되고 있는 이런 모습은 향후 가게들이 재정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가구들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더 나쁜 상태는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소폭 변동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음은 1년 후 미래에 대한 가계 재정 전망입니다. 다소 나아질 것 같음이라는 응답자는 소폭 늘었고 다소 악화될 것 같은 응답자도 소폭 늘었습니다. 두 개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소폭 0.2%포인트 정도가 악화된 상황이다. 다소 악화될 것 같은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게 잡혔기 때문이죠. 다음은 극단적인 응답 비율인데요. 훨씬 나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0.55%포인트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더 악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0.57%포인트가 더 악화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정리를 해보면 가게들은 향후 1년 동안 경제 회복에 대한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일정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재정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극단적인 수준의 악화라든지 갑자기 큰 개선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1년 후에 경제적으로 예전과 같거나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긍정 응답자는 79%로 집계가 됐고 부정 응답자는 63.4%로 집계가 됐습니다. 긍정 응답자 빨간색은 증가 추세에 있고 파란색 부정 응답자는 감소 추세에 있고요. 더불어서 21년 11월부터 23년 11월까지 경제적으로 예전과 같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정 응답자가 더 많았던 구간이 있죠. 이 파란색이 더 상위에 있던 이 구간은 사실 기준금리 인상에 있었던 그런 구간이고 이때부터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어느 정도 긍정 응답자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긴축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고용심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 경기가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전망을 한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대선이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비 심리라든지 기대 전망에 대한 소프트 데이터는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도 실제 펀더멘털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긴축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 고용시장이 부담이 줄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측면이 많았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고용 상태가 위태롭다 이렇게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유는 해고가 빠르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만 이 해고가 조금이라도 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고용시장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결론적으로 현재 고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게 가파르게 빠르게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기존처럼 점차 약해지는 그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 이 두 개의 문제지 고용이 개선되거나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그림은 아니라는 거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런 상태만 보고 중립금리 논쟁을 한다든지 잠재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이런 논쟁은 참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은 과거 패턴상 지금까지 잘 견디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을 매번 반복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는 좀 인지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25년 1월 뉴욕 연은 소비자 전망 서베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